우리가 매일 쓰는 거 있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 근데 이 모든 걸 딱 한 사람이 만들었고, 심지어 그걸 우리한테 그냥 선물로 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세상을 바꾼 남자, 팀 버너스리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인터넷이랑 웹,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대부분 그냥 섞어 쓰시는데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인터넷은 전국에 쫙 깔린 고속도로 같은 물리적인 기반 시설이고요. 웹은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러니까 서비스인 거죠.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이 고속도로, 즉 인터넷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인터넷 한다고 할 때 쓰는 건 바로 이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차이예요. 그렇다면 팀 버너스리가 이 웹을 만들기 전 세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보들이 그냥 섬처럼 뚝뚝 떨어져 있던 그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당시에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건 지금처럼 누구나 쓰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각 기관이나 시스템마다 쓰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라 A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B 시스템으로 옮기는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바다는 있는데 그 바다를 헤쳐나갈 배나 지도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현대 인터넷의 시작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아파넷이라는 건데요. 냉전 시대에 혹시라도 공격을 받아서 통신망이 망가져도 살아남게 하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의도치 않게 대학이랑 연구소들을 연결하면서 지식을 나누는 통로가 된 거죠. 전쟁을 대비한 기술이 협력의 씨앗이 되다니 참 재밌죠?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단절되고 복잡했던 정보의 세계에 판을 완전히 뒤바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 배경이 정말 남달라요. 부모님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수학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저녁 식탁에서 컴퓨터랑 수학 얘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겠죠. 그에게 컴퓨터는 그냥 기계가 아니라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였을 겁니다. 이런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그는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그것도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타고난 재능에 최고의 교육까지 더해졌으니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의 경력을 쭉 따라가 보면 모든 점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통신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연구소, 썰으로 가죠. 바로 여기서 그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칩니다. 수많은 똑똑한 연구원들의 그 방대한 정보가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서 공유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인콰이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대한 아이디어의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죠. 개인적인 불편함에서 시작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 인류를 위한 위대한 발명품이 되었을까요? 그의 동기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슨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똑똑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협업할 수 있을까? 이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했습니다. 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만들었는데요. 첫째,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의 고유한 주소, 즉 URL을 붙여주고, 둘째, 그 주소를 찾아가서 정보를 주세요 하고 받아오는 규칙, HTTP를 만들고, 셋째, 이 모든 걸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창구, 최초의 브라우저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웹의 뼈대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만 해도 기술 업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라이센스 붙여 파는 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만약에 특허를 냈었으면 아마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는요, 이 모든 기술을 특허 하나 없이 완전히 공짜로 세상에 풀어버립니다. 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바로 이 결정 하나가 세상의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 그의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한번 보세요.
1991년에 첫 서버가 딱 켜지고 나서 누구나 웹을 쉽게 쓰게 해준 모자이크 같은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웹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지금의 디지털 경제 전체가 사실상 이 무료 공개라는 위대한 결정 위에 세워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명품이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진이 지금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웹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모두에게 열린 분산된 네트워크를 꿈꿨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몇몇 거대 IT 기업들이 소유한 데이터 센터에 전 세계의 정보가 다 쏠리는 아주 중앙집권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웹을 만든 팀 버너스-3 본인조차도 지금 웹이 마주한 가장 큰 위험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수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가짜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우리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결국 광고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는 것. 이건 그가 처음에 꿈꿨던 웹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웹을, 지금 웹이 만들어낸 이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데이터의 주권을 기업이 아니라 우리, 바로 사용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거죠. 팟이라는 개인 데이터 금고를 각자 하나씩 갖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에 마음대로 접근해서 막 가져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금고의 열쇠를 딱 쥐고 필요할 때만 특정 기업에게 자, 이 정보만 잠깐 보세요 하고 허락해주는 식이죠. 데이터의 주인이 기업에서 우리 개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웹의 근본적인 구조를 다시 설계하자는 겁니다. 팀 버너스-3는 우리에게 세상을 연결하는 엄청난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원래의 빛을 잃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선물을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